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대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강재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번 강의 때는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겸업사업자는 가세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를 받았었는데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만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대표님들의 질문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미리 집계하기 위해 현황 신고를 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출을 적게 신고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가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0.5% 부과됩니다.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업종이 아니면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역을 신고하셔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현황 신고의 매출을 기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더 귀찮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현황 신고 때 입력한 매입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입력한 경비의 차이가 큰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오, 무조건 신고를 해야겠네요. 면세사업과 관련한 가산세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2023년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과세였다가 과세로 바뀌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면세사업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면세사업자가 맞나요? 네, 실무에 있어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면세가 아닙니다. 대부분 교육업은 면세라고 생각하시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정확하게 면세 용역의 범위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셔서 면세로 신고하셨다가 낭패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데일리 클래스나 간단한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청 인허가 없이 본인이 비정기적으로 교육사업을 하잖아요. 이것들은 다 과세사업입니다. 네, 질문 주신 대표님께서 인허가 여부는 말씀을 안 주셔서 모르겠지만 인허가를 받으셨다면 면세가 맞습니다. 만약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채로 사업자를 내셨다가 중도의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교육이었다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매출은 과세 수입이고 인허가를 받은 후 발생하는 수업료는 면세사업 매출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꽃집을 운영하다가 최근부터 디저트를 같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종 추가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정정신고를 하시면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에서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되는 경우 사업자 번호도 바뀌게 돼요. 면세사업을 하다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더라도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변 과일 가게보다 조금 비싸게 과일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이 과일 가게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달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과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주된 거래인 과일 판매가 면세이므로 면세에 부수되는 배송 서비스도 면세가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면세사업자라서 임대인에게 주는 부가가치세가 너무 아깝습니다. 부가세를 안 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한다고 하는데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네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공제 못 받다 보니 많은 면세사업 하시는 분들께서 부가가치세를 안 주고 세금 계산서를 안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적격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증빙이 없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셔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용 및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임대인과의 문제인데요. 네,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적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향후 세무조사로 인해 밝혀졌을 경우 임대인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그 부가세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은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이자 상당액 등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부가세를 내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분들이 많이 질문 주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없고 매입세 공제도 불가능하다입니다. 요즘 사업의 형태가 엄청 다양하다 보니 면세, 과세를 혼동하기 쉬운데 사업을 시작하거나 업종을 추가하실 때는 꼭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모두들 추운 겨울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재혁 세무사입니다.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